네, 다음은 르샤틀리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세틸렌일 때 혹은 메에프부 이러한 기체들일 때 각각의 연소 하한계와 상한계 값을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짬뽕이 된 혼합가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 거기에 대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성분의 기체들이 혼합되었을 때, 즉 혼합가스일 때의 상한계와 하한계를 구하는 공식이다. 만약에 이 혼합가스 안에 가연성도 있고 불연성 가스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연성 가스만을 백분율하여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밑에는요. L값을 표현하고 있는 하한계를 구하는 공식이 있고요. U값을 표현하고 있는 상한계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은 딱 요것만 암기해 가시면 됩니다. 얘를 이항해가지고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공식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먼저 L분의 100은 하시고요. 여기서의 L은 전체 100%의 혼합가스에서의 하한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얘가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성분의 L1, 즉 L 성분은 지금 하한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성분의 하한계, 분의 첫 번째 성분이 차지하고 있는 백분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L2분의 V2 플러스 L3분의 V3 쭉쭉쭉 LN분의 VN까지 해주시면 끝입니다. 만약에 상한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도 마찬가지로 저 L 자리에다가 U만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고 있구나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공식만 딱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메탄 70%, 부탄 30%의 혼합가스에서의 하한계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탄과 부탄 전부 다 가연성 가스죠. 우리 불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될 수 없는 가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연성은 연소할 수 있는 가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메탄이나 부탄 전부 다 탄화수소계로서 연소가 가능한 친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체 혼합된 비율을 보니까요. 70%와 30%, 즉 100%의 혼합가스로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혼합가스의 하한계는 제가 L이라고 하면서 미지수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먼저 메탄에 대한 하한계, 우리 기억하시나요? 메515라고 했습니다. 그럼 메탄은 5에서 15니까 하한계 값은 5구나 라고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5분의 몇 퍼센트? 70%. 그럼 70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부탄의 경우에는 부탁 8자 18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8이 하한계가 되면서 1.8분의 30%가 채워져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L만 지금 미지수니까 충분히 풀어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나 지금 이 문제처럼 각각에 대한 가연성 가스들의 연소 하한계가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연소 범위를 대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한계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요. 상한계는 U 분의 100은 상한계, 우리 메탄의 상한계는 15다라고 했어요. 15분의 70 플러스, 그리고 부탄의 상한계는요. 8자니까 8.4겠죠? 8.4분의 30% 이렇게 해서 U값을 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꼬아져서 나오게 된다면 메탄 70%, 부탄 20%, 그리고 나머지 10%는 질소로 차 있습니다. 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 질소의 경우에는 연소 범위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불연성 가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질소는요. 애초에 연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소는 연소 하한계 당연히 없다. 연소 범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한계 값 없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가연성만 백분율해서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왔었던 공식 그대로 두시되 지금 부탄만 20볼륨%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때 가연성 가스의 백분율은 가연성 가스는 70 플러스 20, 90%만 가연성 가스로 채워져 있는 거다라고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0이 아니라 전체 혼합가스는 90%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고 참고로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위험도입니다. 위험도는 기호로서 H로 표현할 거고요. 말 그대로 위험한 정도를 표현하기 위한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에서도 가연성 가스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하고 있고 수치가 크면 클수록 위험성은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연소 범위를 체크를 해봤을 때 연소 범위는 넓으면 넓을수록 즉 크면 클수록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와 위험도는 서로 비례관계다라고 하나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한계는요, 낮으면 낮을수록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한계는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도는 커진다. 즉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도는 연소 범위가 클수록 높고 하한계는 낮을수록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연소 범위는 상한계 빼기 하한계니까 다시 한번 하한계 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로서 위험도를 체크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이황화탄소의 위험도를 표현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예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황화탄소는 연소 범위가 몇이었는지 기억하실까요? 이황 1이 샤샤. 그러면 하한계는 1.2가 되고요. 상한계는 4.4가 됩니다. 위험도는 어떻게 표현하니까요? 하한계 1.2 분의 상한계 빼기 하한계니까 44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도를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전에 연소 범위가 가장 넓어서 위험한 친구 누구라고 했었나요? 아세틸렌이라고 했습니다. 아세틸렌은 마찬가지로 요 위험도를 체크를 해보자면 얘는 연소 범위가 I 곱할 하나라고 했어요. I 곱할 하나 그럼 하한계는 2.5 상한계 빼기 하한계 해서 마찬가지로 위험도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 요 이황화탄소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황화탄소의 경우에는 위험도 수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물질이고 연소 범위가 넓어서 위험한 친구는 누구? 아세틸렌.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주시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소 범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계산 문제 중 하나인 최소산소 농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산소 농도는 마지막이고요.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에 기호로서 MOC, LOC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혹은 LOI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기호들을 한 번씩 전부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정의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산소 농도란 가연성 혼합기 내에서 자력으로 화염을 전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얘기한다. 최소산소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연소 하한계와 연료 1몰에 대한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몰수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내가 연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최소산소 농도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네, 밑에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신 상태다 그러면 틀렸는데 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MOC는 LFL 곱하기 연료분의 O2의 몰수가 됩니다. 그래서 연료 1몰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O2의 몰수가 곱해진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료가 1몰이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O2의 몰수만 곱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최소산소 농도를 구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시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판의 최소산소 농도는 얼마인가 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 프로판에 대한 완전연소 반응식 적어볼까요? 프로판은 C가 3개짜리. 그러면 요 C가 3개가 있는 거니까 요 C 자체에 4개의 다리는 전부 다 H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H는 8개가 될 거고요. 산화 반응을 했을 때 무조건 CO2하고 H2O가 생성이 될 겁니다. 이때 개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몰의 프로판이 완전 연소됩니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C는 3개 나올 수 있고요. H는 4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8개니까요. H 8개가 들어가서 H2O는 3몰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산소의 몰수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산소는 6개와 4개, 즉 10개의 산소가 나오고 있으니까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몰수를 5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연료 1몰이 완전 연소되기까지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5몰이다. 그러면 우리 프로판의 연소 범위 어떻게 암기하셨나요?
푸들 하나 구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연소 하한계는요 2.1이 되고 1몰을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5몰이 되니까 10.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10.5%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LFL 자체는요, 이 친구는요, 하한계로서 그냥 농도 범위로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퍼센트 곱하기 그냥 몰이라고 했으니까요. 심지어 이 몰도 연료 1몰당의 몰이잖아요. 몰이라고 하는 단위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아있는 단위는 퍼센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MOC의 경우에는 농도, 이름에 맞게끔 퍼센트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관련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